일본 그렇죠. 그 건물 공학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음, 그게 바람에 불어도 흔들려야 된대요. 빌딩이 그렇죠. 조금씩. 그래야 그 빌딩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음, 일본은 뭐 어쨌든 그런 첨단 시설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악천후 그런 재난이 와도 일본이 견딜 수 있는 거죠.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 갔다가 그 아프가니스탄을 예고도 없이 갔어요. 음, 근데 사실 그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중동 국가에 가면은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거 다 캐치해갖고 옵니다. 그 자살 폭탄을 해요. 네. 막 그 로켓 폭탄 쏘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RPG 있어요. RPG. RPG가 그 로켓 폭탄인데요. 그 아, 네. 견착해 쏘는 예, 건데요. 예, 예. 그 오케이. RPG가 화력이 좋아요. 그 탱크도 뚫어요. 음, 그래서 그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쓰죠. 예, 그 게릴라들이 많이 갖고 다니죠. 예, 산악지대에서. 예, 그 RPG가 아주 그 미군 탱크가 그 RPG 때문에 다 당했잖아요. 그 RPG가 아, 무섭네요. 많이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탱크가 아니라 500여 대가 파손됐는데요. RPG가 그냥 맞으면 그냥 그 일부분을 폭발시키기 때문에 탱크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물론 사람은 살지만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카불을 가는데 예고를 안 하고 갔어요. 예고하면 안 되죠. 음, 예고 안 하고 그 전에 그 중동의 그 이라크 사태 때도 한참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요. 부시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어요.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절 때 네. 미군들 위로하러 갔어요. 깜짝 놀랐죠. 이라크 모든 군인들이 깜짝 놀랐죠. 전쟁할 때 이라크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이라크 땅에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건. 그거 아는 사람은 이라크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그 측근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 카불의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만 알았대요. 그래 가서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왜 카불을 갔느냐? 그 카불을 간 이유는 그 탈레반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악명 높은 그 아프가니스탄의 반군이에요. 이 탈레반들이 쫓겨났잖아요. 17년 전에 그 9.11 사태 때 그 빈라덴이 미국을 갖다가 테러를 일으켜서 쫓겨났죠. 그 미국이 그래서 이제 원정군을 동원해 갖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해 갖고 그들을 다 몰아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7년 동안 계속 탈레반 소탕 작전을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그 탈레반의 그 세력을 와해는 시켰어요. 와해는 시켰는데 본베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도 전국적으로 얼마 전에도 탈레반 게릴라들이 그 몰래 들어와 가지고 이라크 그 경찰을 100여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계속 이렇게 폭력과 테러를 일삼으니까 오늘 본베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볼 때 아직까지 탈레반은 아직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근데 이 탈레반들이 웃기는 게 이라크가 안정을 취하고 지금 민주화를 시켜놨어요. 미국식 그 의회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어린애들도 그렇게 이제 다 미국에서 원조를 해서 그렇게 그 나라의 어떤 그 모든 조직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민주화로다가 근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미군이 무한정 거기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군비가 아프가니스탄은 가난한 나라잖아. 그러니까 100%다 미국이 다 그 전비를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뿐만 아니고 매년 분기별로 아프가니스탄한테 그 먹는 거하고 그 돈을 지원을 해줘야 돼. 미국에서. 또 그 전쟁의 그 참화로 인한 그런 건물도 지어줘야 되고 복구 같은 거요. 복구하죠. 근데 이 탈레반 놈들이 미군이 나가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나갔다가 돌아왔거든요. 옛날에 과거에도. 그 오늘 또 나간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미 국방부에서. 아프가니스탄은 현재까지 상당히 거의 17년이 지나갔는데 어느 정도 탈레반 세력들이 와해가 됐고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을 받고 우리 미군이 꼭 그렇게 주둔을 안 해도
아프가니스탄 그 정규군만으로도 충분히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군이 뭘 하냐면요. 그런 국가에 가가지고 미군들이 가서 그 나라 그 정규군들을 갖다 훈련을 매일 시킵니다.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켜요. 산악 전투 훈련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그 무기 관리라든가 그런 전술 이런 걸 또 교육을 또 시켜야 돼요. 미국이 그 나라에 주둔을 해서 인베이션을 해서 그 나라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큰 임무지만 그거를 떠나서 또 그 나라 군인을 갖다 교육을 또 시켜야 돼요. 매일 교육시킵니다. 그 미군들이 들어가갖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아프가니스탄 정규군들이 어느 정도의 군인다운 면을 좀 보였답니다. 그래도 근데 역시 전쟁이 나가면은 탈레반들한테 일방적으로다가 그냥 사살당하고 그렇게 죽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베오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니네들이 우리가 나갈 때까지 기다릴지 모르지만 난 너네가 나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린다고 오늘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게. 니네들이 우리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난 너네가 나갈 때까지 여기 기다리겠다고 본베오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네요. 예. 참 세상이 말세한 게 이 공산주의들은 큰일 났어요. 머리에 잔혹함과 탄압, 인권유린, 살인마들 같아, 내가 볼 땐. 눈에 혈기가 있어요. 눈에 혈기가 있고,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북한의 김정은. 맞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갖다 조종을 해서 비핵화 파기에 압력을 넣고 있지만, 나는 기필코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국면 전환을 했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한 이야기인데요. 한국 국토부라는 거 있죠, 한국에. 네. 있죠? 네. 국토부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냐면, 북한하고의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의 모든 지형적인 도시 전체의 그런 인프라,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지형들을 전부 다 전산화 시켰대요. 그러니까 맵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한국 정부 전산실에 다 입력을 시켜놓고, 북한의 그런, 많이 통일이 됐을 경우에, 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 북한하고 그 전산 시스템이 컴퓨터 하나 누르면, 평양에 뭐가 있고, 니네들이 필요한 게 뭐냐. 그럼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그 망을 갖다가 전산화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북한 예. 북한 쪽에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전산화 시킨다는 건가 보죠? 네, 그 전산시키고 거기 통일시키고 결국 북한을 도와준다는 얘기지. 네. 그거 하면 다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이 곧 옥무처럼 이야기를 해요. 참. 누구 맘대로. 엿장사? 요즘 엿장사들은 가히 안 흔들더라. 보니까 엿장사들은 그냥 칼로 자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게 나라가 이게 점점점, 그러나 결국은 저는 미국이 북한을 이길 거라고 봅니다. 빨리 이겨야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겠어요, 이거. 근데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자꾸 북한의 비핵화를 결단코 실현시킬 것이다 이렇게 미련을 자꾸 두고 계시면 시간을 자꾸 이렇게 끌게 되는 현상이 이렇게 있게 될 텐데 아니 그게 미련이 아니죠. 비핵화가 어떻게 미련이 됩니까? 비핵화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을 자꾸 이제 끄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인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참 나는 이해가 가. 솔직히. 그래요? 난 솔직히 이해가 가요.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왜 이해 못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멀어졌다. 그러니까. 또 오늘도 그 얘기 했잖아. 북한의 비핵화는 될 수도 있었는데 시진핑이가 저 옆에 중간에 회방 나가지고 이거 못하게 됐다 하는데 그런데도 난 비핵화를 하겠다. 내가 이제 이 설명 더 안 할 거야.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편하게 설명을 해줄게.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나 지금 북한이 저놈들이 저기 자꾸 말 바꾸고 그래서, 나 이제 쟤네들하고 못하겠어. 나 비핵화 깽판 쳐야 되겠다라고 하면 명분이 안 서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북한이 비핵화 안 한다는 얘기 안 했잖아, 아직까지. 북한은 비핵화를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럼 입장이 다른 건 뭔지 알아요? 너네가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받아주라고요.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북한이. 우리가 요구하는 걸 받아들여서 비핵화를 하라 그러니까 비핵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비핵화를 하고 북한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더 보는 거죠. 기회를 보고서 끝까지 북한이 더 이상 그 비핵화의 어떤 미국에서 그 요구하는 그 비핵화에 따라가지 못했을 경우에 주한미군 훈련 열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돌아갑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와가지고 북한 김정은이가 오늘 비핵화 안 한다는데 우리한테 깡패라고 그랬는데 나 쟤네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대국의 그 지도자는 여러 가지 양면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맞받아치질 않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이가 옆에서 해방을 놓고 그래도 지난 그 6월 12일 날 김정은은 내 귓속에 대고 분명히 비핵화한다고 약속을 했다. 난 그게 사실이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겠다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김정은이 그 얘기가 김정은 머릿속에 들어가야죠. 그랬을 경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왜 끝까지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비핵화를 북한하고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한테 진실적으로 보여줘야만 평양 폭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하고 싸우고 줄다리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평양 폭격을 하게 되면 침략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계속 또 다른 그 연민의 정을 느껴. 또 다른 전쟁 나면 쟤 죽는데 그걸 뇌리속에 생각하면서 김정은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 나면 김정은이 죽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제일 먼저 폭격할 게 거기 김정은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제일 먼저 폭격을 할 거예요. 옛날에 사담 후세인 때도 그랬습니다. 요번에 이라크 폭격할 때도 미국에서 아사드 정권 궁에 폭격을 했어요. 근데 아사드가 2시간 전에 거길 빠져나갔어요. 2시간 후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아사드가 가방 들고 지나간 자리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예. 간발의 차네요. 예, 간발의 차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라크 중동 2차전 때요. 사담 후세인이 온다고 예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담 후세인이 비밀 정보 요원들한테 미국의 폭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측근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일 7시에 이 자리에 또 나온다. 자기 직속 부하한테, 스파이한테, 그게 스파이입니다. 내가 여기서 다시 회의를 열 테니까, 네가 참모들을 데리고 내일 여기서 다시 만나자 했을 때, 사담 후세인이 안 갔어요. 안 갔고, 7시에 건물 토마호크 미사일이 10발이 날라와고 거기가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그 스파이 사담 후세인이 권총을 쏴 죽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연을 한다. 안토니오는 트럼프 대통령 빠는 방송이다. 딸기 뭘 빱니까? 빨아갖고 내가 남는 거 있습니까? 그것도 보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요즘 그게 유행인가 봐. 네. 나는 누굴 빠른 적이 없어요. 빠른 적이 없고, 네. 난 뉴스 때만 얘기하는데, 빨긴 빨더라. 홍준표 빨았다고 그러고 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따지면 빠른 사람 없어요. 전 다 싫어요, 저는. 난 다 싫어해. 우리나라 정치인들 난 다 싫어해. 군인도 싫어해. 현 정부 내각도 다 싫어해. 오로지 그냥 우리 태극기 우파, 그 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것밖에 없어져.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간을 벌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북한하고의 저는 일차적인 이제 서로 간에 잽을 던졌잖아요. 근데 북한은 안 받잖아. 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본베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한 주가 됐든, 몇 주가 됐든, 며칠이 됐든, 아마 북한하고 소강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미리 예고했어요. 예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한테 그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비핵화를 해라. 나는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꼭 하기를, 난 그가 꼭 비핵화를 이룩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를 믿겠다. 그렇게 김정은을 빌립을 한다는 거야. 그럼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트럼프 저거는 어떻게? 저 나이 먹어가 치매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저 김정은이 저거 거짓말쟁이 저기 믿고 있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복폭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한테 최후의 만찬을 열어주는 거예요. 받아주겠냐, 안 받아주겠냐. 여러분,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이렇게 기무사 사건으로다가 군 조직들을 다 와해시키고 다 영장에 잡아놓고 그런 소란이 일어나고 또 미국에서 조만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북폭의 비핵화를 이렇게 같이 이루게 된다면요.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군 장성들 와해시키는 것, 정보부에서 그런 뉴스가 미국에 나왔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이 사건을 갖다가 지연시키거나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뭔가를 최종적인 담화를 얻기 위해서 절대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다소 어처구니 없는 철부지 같은 어린 지도자가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다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북한이 한 가지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니까 그런 어른의 입장에서 강대국의 입장에서 약소국인 북한의 주민들을 생각하고 북한의 지금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를 그래도 좀 더 번영의 길을 열어서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끝까지 조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의 비핵화를 끝까지 조용을 해야지. 그럼 이게 비핵화 김정은이가 저것도 오늘 속였네 라고 해서 그거를 그런 상태에서 마무리 치면 안 되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본베어가 어저께 앞으로 며칠간 내지는 몇 주간에 분명히 우리가 소강 상태를 북한하고 이룰 것이다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북한에게 최종적인 그런談판이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최종적인談판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 미국한테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절박하죠. 네. 전 정부의 저런 탄압과 그렇죠. 지금 그런 남북 간의 문제가 엮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안하고 다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굉장히 우리는 막연하고 진짜 그런 아주 굉장히 아주 늘 마음 졸이면서 우리가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베어가 평양을 가고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하고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런 다 안정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미국이 결코 저는 하나도 트럼프 대통령을 나는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예측한 대로 다 됐어.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전 방송에 분명히 북한이 이렇게 나올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북한에서 그런 비핵화 과정의 어떤 리스트를 해서 무엇보다 그냥 그대로 다 맞았어요. 의치 프리덤 게디언 훈련은 예정대로 8월달에 합니다.
예정대로 해요. 오늘 국방부에서 뜬금없이 군사훈련을 시키잖아요. 대한민국 군을. 네. 왜? 미국에서 어떤 정도의 언주를 받은 거예요. 을지 프리덤 훈련을 대비해서 사전 예행 연습을, 사전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엄청난 그 큰 8월 달에 일어나는 대규모 군사훈련인데 대한민국 국군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매일 밥이나 먹고 그렇게 잠이나 자고 있으면은 기동력도 떨어지고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신력으로도 해야 되고 무슨 훈련을 합니까? 이미 미국에서 앞으로 군사훈련을 재개할지도 모르니까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안 되면 그리고 북한을 북폭을 해야 되면은 가장 먼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군사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또 뭐가 생기냐면은 미국 본토에서 그 비욘비트 랜서라든가 그런 첨단 가공할 만한 그 무기들이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태평양 연해라든가 인도양 내지는 저 흑해에서 지금 비밀리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항공모함이라든가 하와이의 본부를 모항으로 두고 있는 그런 구축함들이 추가로 내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페르시아만에 주둔해 있는 해군력이 한반도로 이동을 하고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이 뉴스에서 대한민국이 절대 그 자체적으로 군사훈련을 한다는 걸 발표를 저는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북한이 이걸 들으면은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판문점 군사 정전위원회 그런 거 과거에 있었죠. 지금은 정전위원회가 아니지. 지금은 지들끼리 이제 신방을 차렸으니까 뭐 부부간에 만나는 거겠죠. 그럼 그런 얘기를 하겠지. 야, 너네들은 엊그제 그 평화적인 목적으로 뭐 종전 체제를 갖다 평화 체제로 전환을 하고 이미 전쟁 끝났는데 야, 니네도 군대 훈련 시켜? 왜 시키는데? 라고 북한 놈들이 트집을 잡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을지 훈련이 앞으로 예정은 중지가 돼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규군은 훈련을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난 그 뜻은 내가 이걸 좀 더 내가 이 진위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미 국방성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저는.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현실성이 없으니까 북한은 좀 더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을지 프리덤 게디언 훈련은 다시 재개해야 된다. 근데 그게 군사훈련이 재개가 돼요. 그게 이미 8월 달이에요. 8월 달.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훈련 중지한다는 게 지금 내가 그것도 좀 잘못 판단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옳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착각했어요. 그렇죠. 그 군사훈련이 만약 이달이 했다든가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진행될 것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군사훈련 중단을 저는 유보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8월 달이잖아. 8월 중순이야, 중순. 거의. 그러니까 엄청난 그 기간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안에 비핵화가 결말이 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달까지 그거 기다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8월 달까지 북한의 김정은이가 본배우가 이제 어제 갔다 왔잖아요. 근데 8월 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앉아갖고 김정은이 아직 전화 안 왔나? 얘 왜 전화 안 오지? 얘 비핵화 한다고 나한테 연락이 올 텐데 이러지 않죠.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 한번 노하면 노예요. 근데 미국은 선처하고 끈질기게 뭐라 그럴까, 호소하는 건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벌이 크기 때문에. 이라크 침공할 때도 후세인한테 호소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화학무기를 갖다가 우리한테 공개를 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가 그 독재 정치에서 조금 국민들한테 인권을 갖다 충실해라. 하면 너네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해 주겠다. 그리고 너네 그 석유도 내가 많이 사줄 거고 상호 군대도 서로가 이렇게 공동 훈련도 할 수 있고 동맹을 맺을 수 있다. 그러고 후세인한테 호소도 했고 후세인한테 수십 차례 거쳐서 그렇게 외교적으로다가 후세인한테 그건 미국에서 아주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후세인이가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 화학무기하고 핵무기에 눈이 어두워갖고, 우리가 그걸 갖고 있으면 저 미국이 꼼짝 못하겠다. 그런 그 북한이라든가 뭐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눈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런 가공할 만한 무기만 있으면 저 미국은 우리한테 꼼짝 못해. 이런 식의 그 정권들이 다 여태까지 그렇게 그거 하나만 갖고 이렇게 미국하고 대미항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갖다가 불러내서 야 비핵화 빨리 하자. 뭐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단 뭐 며칠 정도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북한의 의중이 이제 의중을 기다리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현대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기무사 사건뿐만이 아니고 지금 또 어떤 사건도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지금 큰 일이 날 것 같은데 그래도 반면에 우리 야당은 아무런 것도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점심밥만 먹고 그냥 그 양복만 입고 넥타이만 메고 그냥 얼굴에 기름져 갖고 그냥 놀러만 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이. 큰일 났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의 그 관광회사가 9월 달부터입니다. 평양에다가 그 일반인 마라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일반인 마라톤 경주 대회 겸 관광을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신문에다가. 그 사람들을 지금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 돈 많은 그 북한에 관광 가고 싶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에 가갖고 평양에서 마라톤도 뛸 수 있어요. 평양 시내를. 이거 가죠. 이거 골빈 인간들은 가죠. 그 다음에 관광하고 마라톤 동시에 하는 이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9월 달에 모아서 간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냥,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네요. 그렇죠. 갑자기 지금 저는 또 이런 생각을 또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인질이죠, 개인적으로. 뭐 인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완전히 더 죽이기 위해서 왜냐면요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저들도 불안한 거예요. 만약 저렇게 계속 저렇게 하다가 우리 대통령께서 만일 돌아가시면 대면이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이건 전 미국도 이거 인권유린에다가 막 살인마 집단 막 이렇게 이제 막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언제까지 자기들도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애초부터 그냥 쟤들도 아마 후회할 거예요. 애초부터 그냥 우리 대통령 같은 구금시키지 않고 자택연금을 시켰으면 저들도 편했을 거야. 근데 저들은 우리 대통령한테 치욕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영창 치보는 거란 말이에요. 죄도 없는데.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명분이 안 되잖아. 죄도 없는 사람을 집어넣는데 2년 동안 그런 게 아마 그 주위에서 청와대에다 엄청 탄원도 들어오고 국제사 인권사에서도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나는 우리 대통령을 갖다가 더 그런 죄를 더 덮어씌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청구성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국은 우리 군인이 아니에요. 영창에 가든 말든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때 피눈물 흘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참 슬펐죠. 아무도 우리 도와주는 사람 없었잖아요. 맞아요. 황교안이도 안 도와줬지. 국회의원들도 안 도와줬지. 사법부는 그날 저들 촛불들 편이었지. 참 우리 진짜 너무 비극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믿었겠어요? 우리가 누굴 믿었죠? 우리 뭐 그들도 그냥 역시 태극기 그들도 역시 안 했어요. 그들도 역시 안 했어요. 기회주의자. 그럼 뭐 지금도 안 도와주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편이야. 근데 왜 그들을 잡아가려고 그래?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우리 정규군들은요. 그 군인들 위문도 가지 말아요.
우리 군인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쓸모없는 군대, 월급만 받아 처먹고, 그, 배에 기름진 그런, 아유, 그 군대입니까, 그게? 아, 우리 군인은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매일 그 험프리스, 그 평택에 거기 가요. 거기 가면은 그 주한미군들한테, 진짜 땡큐 그러면 그 사람 고맙다고 그러나지. 네, 왜?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그러나지. 맞아요. 아이고. 진짜, 그게, 사람들은 참 모순이 많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참 코믹하고 북한의 김정은을 좀 봐주는 듯한 그 뉘앙스를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봐주는 게 아니거든. 사람이 칼을 뽑고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면 강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배워버리려면은, 배워버릴 때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최종적으로 그런 강인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아주 이제는 그냥 막 가는 그런 그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일말의 북한의 그런 비핵화에 그런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북한이 지금 이제 그런 비핵화에서 번배하고 그렇게 뭐 서로가 이견이 다르고 해서 어려운 게 없게 왔지 않습니까? 그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상원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그 공화당 다 똑같아요. 어? 북한한테 군사훈련 양보까지 하면서 봐라,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저놈들 거짓말 시키고 저렇게 비핵화 안 한다고 저렇게 저 겉다르고 속다른 놈들이, 저놈들의 태도가 과거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역시 25년도 똑같다 이거야. 다시 군사훈련 재개하고 북한하고 전쟁만이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수많은 지금 상원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그 트위터라든가 사회망 관계망 그 SNS에다 국회의원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미국의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말이야. 이런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놀란 사람이 있냐 말이야. 어? 이게 진짜 미치고 팔자는 뛴 일이지. 저놈들한테 또 당했다 이거야. 저렇게 거짓말 시키는 놈들한테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갖다 더 이상 해야 되냐 그 말이죠. 물론 근데 봉배우 장관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건 우리도 알고 있다 이거야.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안 된다 이거죠. 강한 압박과 군사훈련 행동만이 북한을 갖다가 교화시킨다는 얘기죠. 어쨌든 미국 내 그 정치적인 그 북폭의 여건은 계속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조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한하고의 그 서약이 뭐냐면은 올림픽 전후부터도 그런 얘기했어.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군사훈련 중지해 줄게. 그너 비핵화 할 거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올림픽 때는 우리가 그런 그 세계인이 축제하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올림픽 때는 피하자 해서 그것도 피해줬어요.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 미국하고 조율을 하면서 싱가포르에 가서 회담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래 이게. 김정은이가 그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 마주보는 앞에서 악수를 하면서 꼭 비핵화 내가 꼭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얘기했고요. 본베어가 평양에 올 때까지도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그랬대요. 떠날 때까지도. 그리고 그 전에 두 번 만났을 때도 그 김정은이가 본베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비핵화는 꼭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거짓말해도 내 눈앞에서 보는데 진실이 됐든 거짓이 됐든 무언가를 갖다 한다고 했을 때 그거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의심이 되죠.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래, 그런 게 있죠. 저렇게 사악한 인간들, 없었던 걸 있다고 그렇게 해서 사회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렇게 매일 거짓말이나 하고,
제 뒤돌았으면은 또 깡패 같은 얘기 나오고 이런 놈들을 성토를 해야죠. 그러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연방법 하원이고요. 북한이 여전히 그런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보이지도 않는데도 왜 이렇게 그 지속적인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냐. 이제 하지 말고 그냥 북한을 빨리 한미 그 군사훈련을 빨리 재개시켜갖고 북한한테 빨리 그런 그런 강한 군사적 행동을 보여주라는 거죠.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이렇게 그 양간 팽팽한 그런 입장차가 저 중국 놈들이 배후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미국의 그 의원들은. 미국의 국회의원 의원들께서는 아주 우리들 마음하고 똑같아. 그러게요. 빨리 공격하라는 거야, 빨리. 태극기만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하고 똑같네요. 태극기만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하고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저 김정은이 못 믿는다 이거야. 군사훈련을 왜 중지시켰니?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냥 북한하고 비핵화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냥 그놈들한테 가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왜 주한미군 그 훈련을 중지시키면서까지 왜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들하고 마음 똑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광활하고 참 그 좋은 게 그 양당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의원들을 말하는 게 똑같다는 거. 아, 대한민국 봐. 아, 대한민국 요즘은 똑같더라고요. 대한민국도 요즘은 똑같아졌어요. 많이 똑같아졌죠? 그쵸? 요즘 우리나라 국회 그 당들이 별 그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뭔 당이 됐든 거의 똑같은데 보니까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요즘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 붕어눈깔 악인 중에 악인 김성태가 나와서 그러던데요. 국회 그 간사들이라든가 자기들끼리 배정받는 뭐 법사위 뭐 무슨 국방위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너무 웃겼던 게 뭐 국방위는 뭐 자유당이 몇 명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법사위는 니네가 가져라. 아 그리고 간사위는 우리가 가져 이거 하고 있던데 서로 배정받는 거. 그 소속 그러니까 그 법사위 그 위원장 이런 거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서로가 뭐 그 국회의원 종족수에 따라서 그걸 배당을 받는다면요. 김성태가 그러는데요. 국방위는 니네가 갖고 간사위는 우리가 갖고 그건 또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런 거 아까 발표했던데요. 그런 걸 합의로 봤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아, 참 답답한 인간들이네요, 지금. 그게 뭐냐면은 법사위의 그 뭐 소속이 더불어공산당이 몇 명, 자유당 이중대가 몇 명 이런 거 뽑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위원은 야당 2명, 여당 2명. 그 대신 장급은 너네가 갖는다, 내가 갖는다는 걸 서로 막 삐뚤어지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종족수가 많고 그 집권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급을 갖죠. 그런데 이제 또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법사위 같은 경우는 뭐 법을 주관하는 거니까 야 그럼 그거 더불어 우리가 해야 돼. 그거 너네는 위원만 2명, 우리도 위원 2명. 그 대신 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그럼 법사위가 가졌어. 더불어가 가졌어요. 그래 국방위야. 그럼 너희들 법사위 가졌으니까 나 국방위에도 너네들 2명, 우리도 2명, 위원 두고 4명 두고 한 명이 위원장은 우리 자유당이 가져야 돼. 그러면 알았어. 그럼 그건 너희가 가져. 간사위는 간사위도 말이야. 이거 우리가 가져야 돼. 지들끼리 막 그 밥그릇 싸움 하는 거, 그 배정받은 거 해결을 받대요. 예. 다 그러니까 또 다른 당 또 있잖아. 그 이상한 당 안철수가 은퇴를 사실상 했더라고요. 안철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직 철수 안 했습니까? 한답니까? 어떻게요? 아직 철수 안 했습니까? 안철수? 사실상 은퇴했어요. 안철수가 아까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더 이상 국민이 나를 필요로 하고, 국민이 나를 연호를 하고, 국민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이달이 안 돌아온다고 오늘 사실상 은퇴 성명을 했습니다. 잘한 거죠. 얼마 전에 뭐 트루킹에 아주 그냥 목숨 걸 듯이 그러더니만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얘기해 줄게. 그냥 또 이 안철수의 가장 아주 지대했던 그 고민이 뭐였었냐면은 안철수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는 내가 볼 때 내가 굉장히 유식하고 인텔리전스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박식하고 진짜 난 공부도 많이 하고 나는 진짜 엄청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그런 토크 콘서트에서 나를 갖다 연호하고 안철수가 세계 최고다. 안철수가 제일 똑똑한 사람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동요가 돼갖고 자기가 굉장히 아주 그런 영특하고 그런 아주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인텔리전스한 것 센스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막 분위기에 들떠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최종 세력에서 만들어진 영웅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해갖고 나왔는데 안철수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그 사람이 좀 담담하게 별 얘기 없다 그러니까 야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대한민국에 대선같이 나타났다 이거야. 안철수 신드롬이 온 전국에다 퍼졌었어요. 전국 어디를 가든 안철수를 연호하고 안철수가 그 당시에 그 대통령 선거가 됐든 뭔 선거가 됐든 진짜 그 지지도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그 실태가 발개 벗겨진 게 언제 벗겨졌냐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거기에 그 안철수의 그 실태가 다 드러난 거야. 세상에 그렇게 바보가 없었던 거야. 말도 못하지, 정치적으로도 아무 말도 못하지, 바보 같으지. 맨날 국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안철수가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드루킹을 왜 그랬냐? 내가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철수가 드루킹을 갖고 자기가 기사 회상을 내려고 했던 거야. 드루킹 사건이 터지면서 그 드루킹 사건의 전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드루킹이 탁 터지고 나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게 드루킹에서 여론 조작해갖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표를 많이 못 받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데 그 드루킹이라는 여론 조작으로 해서 상당히 엄청난 그 지지도를 높여갖고 대통령이 됐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랬을 때 안철수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2인자는 난데 저 드루킹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이가 여론 조작을 해서 내가 이렇게 도태당하고 내가 떨어졌구나라고 거기에 위안을 삼은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내가 이렇게 꼴등을 하는 이유는 내가 무식하고 내가 박식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꼴등한 게 아니고 드루킹이라는 특정 인물이 문재인 정부의 사주를 받아갖고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렇게 조작을 해서 그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그 높은 프로테이지의 그런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그럼 고로 나는 내가 희생양이다라고 안철수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가장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가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갑자기 안철수가 자아도취가 된 거야. 맞아. 나는 바보가 아니야. 안철수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홍준표도 안철수 얼마나 대놓고 놀렸습니까? 얼라라 그러고. 그리고 막 둘이 디베이트 할 때,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디베이트 할 때도 막 웃고 안철수 바보라고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 충격을 받았대요. 나는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나는 바보가 아닌데, 내가 어딜 가도 바보처럼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나는 바보란 소리를 많이 들었다.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난 표가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랬을 때 안철수가 그냥 드루킹 사건 딱 나오자마자 기사회생하려고 막 얘가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얼굴에 그냥 막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 그러죠? 만면에 희색을 띠고? 아니, 병자가 갑자기 뭐 좀 먹으면 얼굴에 피기가 돈다고. 화색이 돈다고 그러죠. 화색이 돈다고 그러죠. 화색. 네. 얼굴에 화색이 돈 거예요. 맞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었다.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이 선거에마다 바보 취급당하고 낙선된 이유는 저들의 그 인터넷에서 그 조작 댓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도태돼 갖고 결국은 내가 최고의 희생자다라는 걸 그런 거를
얘가 위안 삼아갖고 다시 재출연을 해갖고 서울 후보에 입후보를 한 거예요. 서울시장. 결국은 꼴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안철수는 미국 가서 자기 자신을 짚어본 거죠. 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아유, 트루킹이고 뭐고 그냥 물러나자. 아니, 이게 트루킹이고 뭐 그걸 떠나서, 네. 결국 트루킹 뭐 그런 걸 떠나서 나는 내가 바보였던가, 내가 지금 모자라나 보다, 모자라기보다도 내가 그런 뭐 컴퓨터계라든가 일반 면에서는 그들을 갖다 압도하고 우세할 줄 모르지만 그런 정치적인 식견을 갖고 따진다 그러면 나는 너무 모른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걸 이제 뉘우쳤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안철수의 권투를 빕니다. 앞으로 안철수가 그런 뭐 컴퓨터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가 뒤늦게 그런데 그 박지원 이런 사람도 돌아다니면서 국가에 취해진 거를 이제 뉘우치고 이제 앞으로 다시는 정계에 나오지 말고 안철수 스스로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나를 열화와 같은 지지와 전폭적인 지지를 내가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 돌아올 일이 없다고 사실상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당은 누가 남냐면 머저리당 있죠, 그거. 머저리당? 그 뭐지? 유승민인가? 이제 걔가 당수되는 거야. 걔가. 예, 유승민. 걔가 당수되는 거야. 그렇게 걔가. 되겠네, 또. 박지원이는 뭔 당이죠? 평화당인가? 민주평화당인가? 거기로 갔잖아. 그러니까 그 유승민하고 이제 혼자 남은 거야. 거기 몇 명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내가 얘기할 거 없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의 우리 정치 세력들은 우리가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는데도 아수라장이네, 아수라장. 아이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고 우리는 사실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토대를 쌓고 만들어 놓은 그 정당의 그 보수 우파 세력들이 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콩가루처럼 다 망가졌잖아요. 그랬을 때 참 심정이 참 사납고요. 그래서 그 미국 공화국민주 양당 의원들께서 북한한테 또 속았다. 더 이상 지원하지 말고 군사훈련을 대기하고 강한 압박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정책 조정관이 있는데요. 이분이 세모라고 이제 그 정책 조정관 지낸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어저께 그 7일, 6월 7일 날 북한에서 가진 그 미국과 북한의 그런 고위급 회담이 미국과 북한이 북핵 해결 방식을 두고 서로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비핵화 못해. 나도 너처럼 그렇게 네 거 못해. 라는 그런 자리를 확인한 것밖에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은,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북한이 그런 대화적인 것보다도 확실한 북한에다 근거를 두고 비핵화를 할 건가 말 건가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어려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비핵화. 지금 북한은 여전히 자기네 그 체제를 보장을 해줘야지만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7일날 그렇게 회담을 그렇게 깨진 이유는 니네가 먼저 체제 보장과 평화 협정을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 비핵화를 한다고 오늘 김정은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마지막 뉴스인데 김정은의 그 깬 이유를 내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들어줄게. 다 들어주는데 먼저 유엔 경제 제재 풀고 이거 시진핑이가 한 짓이에요. 시진핑이가 한 짓입니다. 이거 오늘 김정은이가 이거 오늘 한 얘기예요.
먼저 우리하고 평화협정 맺고 경제 제재 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를 완전히 체제를 갖다가 안보를 나의 안위를 보장해 준다 그러면 너네가 원하는 비핵화를 다 해주겠다고 그랬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해줘놓고 비핵화 안 하면 어떨 거예요? 미국만 바보 되지. 그게 문제죠. 그것도 미국이 바보 됩니까? 바보입니까? 안 할까봐가 문제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거는 김영철이가 그랬잖아요. 저 갱스터 같은 놈들 말이야. 지들이 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갖다가 몰아붙이고 가당치도 않은 것들이 진짜 웃긴다 이거죠. 우리보다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지네들은 우리한테 주는 것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저놈들의 그 태도를 보니까 본베이어 저 태도가 저놈이 저 갱스터 같은 놈이라는 거야. 니네가 갱스터. 갱스터 맞지. 일방적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북한은 본베이어를 갱스터로 취급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그 6월 7일 깨진 이유가요. 내가 그래서 마지막 뉴스라고 놓은 거예요. 북한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 체제 보장을 확실하게 그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그 중국하고 일본까지 다 모여갖고 육자회담에서 각서를 써서 김정은이는 절대 못 죽인다. 김정은이는 미국이 무조건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각서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이 우리한테 침략을 못하는 그런 평화조약을 맺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너네들 때문에 미국 때문에 그 유엔 경제 제재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받아온 거에 대한 그런 보상을 먼저 해주면 내가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애초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놈들은 또 내일 또 다른 얘기를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비핵화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본베이어 장관이 또 받아쳤어요. 카불에서. 오늘 카불에서 받아쳤습니다. 뭐라고 받아쳤냐면은 너네들의 그 체제 보장과 그런 거 대북 제재 유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런 거 갖고 니네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 우리는 못 들어준다는 이야기죠.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소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Go